네, 안녕하세요. NDB 남양주 백병원 관절센터 원장 김용래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손상이 되거나 소실이 되어 그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여 관절이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용어입니다. 연골이 손상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노화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그 세월 동안 사용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연골이란 조직은 엄마 몸에서 우리가 갖고 태어나면 평생 소모하는 조직이고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쓰다 보면 소실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뼈가 드러나게 되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무릎이 변형이 오면서 통증이 동반되고 보행이 어려워지고 일련의 증상들이 생기는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상황이든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우리 신체의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골이 중년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약화되다가 서서히 닳아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중년 넘어서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제 연골이 많이 소실되므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무릎 사용에 과도하신 분들 아니면 관절 주변에 골절 같은 게 발생하여서 연골의 연속성이 깨진 것이 후유증이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좀 빨리 올 수 있는데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당연히 연골에 가해지는 힘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골이 빨리 닳을 수 있기 때문에 과체중과 퇴행성 관절염은 연관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의 정렬이 올바르지 못하고 무릎이 O자다리거나 X자다리처럼 이 힘의 축이 틀어진 경우에도 특정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골격계, 즉 뼈밖이 보이지 않는 검사이지만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그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것으로서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골 상태를 눈으로 정확히 보고 싶으면 우리가 더 정밀한 MRI 촬영 등을 해서 연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지만 연골이 약해지거나 살짝만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고 주변에 동반되는 인대의 염증 이런 곳에는 체외 충격파를 시행한다든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완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또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계속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수술 내지는 시술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많이 관절염이 진행을 하여서 연골이 다 닳아버린 무릎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현재까지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젊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아까운 무릎인데 약이나 보존적인 치료는 증상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치료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연골이 까진 부분이 크지 않거나 한정적인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로 연골 재생하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인공관절은 이제 관절염이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마지막에 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한 뼈와 연골을 정밀하게 깎아낸 후에 거기에다가 금속으로 마치 우리가 충치가 있을 때 이를 깎아내고 거기에 금리를 씌워주는 것처럼 금속으로 덮어주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의 인공관절은 고관절 인공관절과 더불어서 개발된 지 역사가 아주 오래된 수술로서 지금까지 많은 좋은 결과로 환자분들께 새로운 삶을 찾아드리는 좋은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손상되고 닳아서 망가진 나머지 연골과 그 다음에 뼈를 정밀하게 이쁜 모양으로 깎은 후에 인공관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임플란트를 뼈를 덮어주는 모양으로 이렇게 씌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인공 연골 역할을 하는 이런 플라스틱 베어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끼리 맞닿으면 당연히 쇠가루가 나올 거니까 좋지 않겠죠. 윗뼈와 아랫뼈가 직접 맞닿지 않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서 관절이 내 무릎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구부리고 펴고가 다 되는 이런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환자분들이 수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정상 연골이 사람이 60평생, 70평생 쓰다 보면 연골이 닳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베어링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플라스틱 베어링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베어링이 다 닳아서 얇아져서 무릎이 덜렁거리고 불편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그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기간은 보통 옛날에는 10년, 15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공법이 더 발달이 돼서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평균 수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을 아껴서 잘 사용하면 30년, 40년도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반대로 사용이 과하면 10년밖에 못 쓰는 그런 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후에 무릎이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수술을 피하고 내 무릎을 평생 오래 쓰시고 싶으시면 과도한 운동이나 심한 육체적 노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병일지도 몰라요. 퇴행성 관절염은 똑같이 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드리면 젊을 때 사용하는 습관을 조금 이제 자제하시고 무릎을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죠. 그래서 무릎에 가장 안 좋은 행동들,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등산처럼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행위, 특히 내려가는 행동,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자제하시거나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은 당연히 관절염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젊은 날부터 나이 들 때까지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많은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운동을 좋아하시고 활동이 많으면 내가 신체가 건강하고 관절이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절은 사용이 많을수록 빨리 닳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과격한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의 건강은 좋아지실지 모르겠지만 관절은 그만큼 더 빨리 나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운동생활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사실은 생각됩니다. 해가 갈수록 근력이 조금씩 정상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수록 관절 보호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고 퇴행이 더 조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은 무릎을 쭉 뻗어서 허벅지 근육을 힘을 주고 천천히 힘을 빼는 이런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습관화해서 평소에 자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실내 자전거를 조금 뻑뻑하게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타면서 허벅지가 힘이 가게끔 자전거를 타는 방법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많이 드리는 방법은 물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물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물의 부력 때문에 일단 체중이 무릎에 다 가지를 않고 물의 저항 때문에 많은 근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유형이나 배형 위주로 수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물을 많이 무서워한다 그러면 물속에서 걷는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